선배님, 2025년에 검사 규정이 많이 바뀐다는데 벌써부터 헷갈려요. 다 그렇지 뭐. 매년 바뀌는 게 일상이야. 그래도 이번엔 소화기부터 검사 주기까지 뭔가 큰 변화들이 많다던데요? 맞아. 하지만 중요한 건 핵심만 알면 돼. 우리 베테랑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할 내용들이야.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달라지는 자동차 검사 업무 핵심만 쏙쏙 알려줄게. 놓치면 후회한다. 네, 잘 부탁드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게. 첫 번째는 편의성 및 효율성 개선이야. 쉽게 말해서 우리 일도 편해지고 고객들도 편해지는 내용들이지. 최초 검사 유효기간 변경, 온라인 재검사 항목 확대, 그리고 검사 결과표 삭제 및 기능 종합 진단서 이론화야. 오, 그럼 일이 좀 더 수월해지겠네요? 맞아. 그래서 이걸 먼저 다루는 거야. 좋은 소식부터 들으면 기분도 좋아지지? 첫 번째로 알아볼 건 검사 유효기간 변경에 대한 내용이야. 기존엔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 4년이었는데 이제는 5년으로 완화됐어. 와, 첫 검사 시점이 1년이나 더 길어졌네요. 맞아. 다만 이 변경은 2025년 1월 1일 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 승용차부터 적용돼 이미 등록된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야 해. 단, 말소 후 신규 등록은 제외야.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 지역은 첫 검사를 종합검사로 실시해야 한다는 특이사항도 잘 기억해둬야 해. 검사 기간 변경은요? 검사 기간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에서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로 대폭 확대됐지. 차주분들 편의가 정말 많이 좋아진 거야. 3개월 전부터 받을 수 있다니 차주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검사 기간은 모든 차량에 적용되나요? 맞아. 이런 변화는 정부의 요구 반영과 검사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이니 우리는 더 정확하고 꼼꼼한 검사로 책임감을 다해야 하지. 다음은 온라인 재검사 항목 확대야. 이건 우리 업무 효율성과 차주 편의를 높이는 아주 좋은 변화지. 기존엔 번호판이나 등화장치 정도만 온라인 재검사가 가능했는데 2025년 2월 7일부터는 타이어, 후보 반사판, 창유리 관련 부적합 사항도 온라인으로 재검사가 가능해졌어. 그럼 이제 차주분들이 직접 검사소에 다시 오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그렇지. 차주분들은 해당 결함 수리 후 증빙 사진을 업로드하면 우리가 확인하고 판단하는 방식이야. 다만 제출된 자료가 실제 차량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더욱 세심하게 확인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다루는 서류에 큰 변화가 생겼어. 2025년 4월 1일부터 모든 검사 서류가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하나로 통일돼. 그럼 기존의 검사 결과표나 부적합 통지서는 이제 없어지는 거군요? 맞아.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발급이 필수가 된 거야. 3월 31일까지는 같이 쓸 수 있었지만 4월 1일부터는 무조건 기능 종합 진단서만 발급해야 하니 모든 검사 정보가 정확하게 남기도록 우리 책임감이 더 중요해졌어. 그럼 간단하게 퀴즈로 다시 확인해볼까? 네, 무조건 다 마칠 거예요. 1번 문제야.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는 것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정답은 O입니다. 맞아. 법령 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부터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 5년으로 완화되었어. 2번 문제야. 타이어, 후보 반사판, 창유리 관련 부적합 사항은 앞으로도 온라인 재검사 처리 대상이 아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맞아. 2025년 2월 7일부터 타이어, 후보 반사판, 창유리 관련 부적합 사항도 온라인으로 재검사 처리가 가능해. 마지막 문제야. 2025년 4월 1일부터는 검사 결과 적합 부적합에 관계없이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만 발급하게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정답은 O입니다. 정답. 2025년 4월 1일부터 기존 자동차 검사 결과표와 부적합 통지서가 삭제되고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발급으로 일원화되었어. 자, 그럼 두 번째 자동차 안전 및 성능 강화 부분이야. 이제부터는 자동차의 안전과 성능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알아볼 거야. 다음은 재생 타이어 장착 기준 강화야. 2025년 1월 2일부터 여객 운송 사업에 사용하는 대형 승합차의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장착하면 정기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돼.
아, 대형 승합차 앞바퀴는 이제 재생 타이어가 안 되는 거군요. 정확해. 다만 사업용 중형 이하 승합차나 비사업용 승합차는 시정권 고이니 차량 종류에 따라 부적합인지 시정권 고인지 정확하게 판정해야 해. 우리의 꼼꼼한 검사가 승객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다음은 연료장치 부식 부적합 범위 확대야. 2025년 1월 2일부터 기존 LPG 용기 심한 부식만 보던 것에서 이제 연료장치 전체의 심한 부식까지 부적합 처리할 수 있게 됐어. 그럼 LPG든 다른 연료 차량이든 상관없이 심한 부식은 다 부적합이 되는 거군요. 맞아. 연료장치는 안전과 직결되니 차량 하부의 연료 탱크나 라인 등 작은 부식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확히 판정해야 해. 이번엔 고전원 전기장치 부적합 범위 확대야.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이 부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기존에는 고전원 전기장치 절연 상태나 작동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만 부적합이 가능했어. 그런데 이제는 고전원 전기장치의 접속부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거나 불량한 경우, 설치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잘못된 경우에도 부적합이 가능하게 확대되었어. 아, 전기차 배터리나 고전압 케이블 같은 부품들을 더 꼼꼼히 봐야겠네요. 그렇지. 고전압 장치는 작은 결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안전 장비 착용은 필수고, 측정 장비로 꼼꼼히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부적합 판정을 내려야 해. 다음은 저소음 자동차의 경고음 발생 장치 기준이야.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지. 2025년 1월 2일부터 기존 법령 근거가 자동차 안전 기준으로 명확화되면서 저소음 자동차의 경고음 발생 장치가 없거나 작동 불량이면 부적합이야. 그럼 조용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소리가 안 나면 부적합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해. 저속 주행 시 경고음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보행자,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켜야 해. 다음은 원동기 부적합 기준 확대와 검사 자체가 어려운 차량 처리 기준을 합친 내용이야. 둘 다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돼. 먼저 엔진에서 비정상 진동 소음, 윤활유 과소가다, 냉각수 누출 시 부적합을 내릴 수 있게 됐어. 이는 우리 검사원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야. 이제 엔진 문제도 명확히 부적합이 되는군요. 그럼 엔진 문제로 다른 검사 진행이 아예 안 될 때는요? 원동기 관능 부적합으로 배출가스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배출가스 검사는 생략하고 원동기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거야. 그리고 수리 후 재검사 시에 반드시 배출가스 검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안내해야 해. 와,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차량도 명확히 처리하고 수리를 유도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착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이야. 2025년 4월 1일부터 67%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바뀌었어. 3%가 완화된 거네요? 맞아. 측정기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를 기준에 반영한 합리적인 개정이야. 70%에 가깝지만 오차로 68%, 69%가 나와도 적합으로 봐주는 거지. 아, 측정 오차를 고려한 거였군요. 그래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인성은 항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4번 문제야. 사업용 대형 승합 자동차의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장착한 경우 2025년 1월 2일부터는 정기 및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정답은 O입니다. 정답이야. 대형 승합 자동차의 앞바퀴 재생 타이어 장착은 정기 및 종합검사에서도 부적합 사항으로 개선됐지. 5번째 문제야. 원동기에서 비정상적인 진동 소음이 발생하거나 윤활유량이 과다해도 2025년 4월 1일부터는 여전히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근거가 부족하여 판정이 어렵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이야. 공회전 또는 무브와 급가속 시 비정상적인 진동 소음, 윤활유량 과소 또는 과다, 냉각계통 손상 및 냉각수 누출에 대해 부적합 판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됐지. 6번째 문제야. 고전원 전기 장치는 접속 상태 불량뿐만 아니라 절연 설치 또는 작동 상태가 불량해도 2025년 1월 2일부터 부적합 처리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정답은 O입니다. 정답이야. 고전원 전기 장치의 접속 절연 설치 또는 작동 상태의 불량에 대해 부적합 판정이 가능하도록 확대됐어. 마지막 문제야.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의 착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2025년 4월 1일부터 67% 미만인 경우 부적합 처리되므로 68%이면 적합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정답은 O입니다. 맞아.
기존 70% 미만에서 67%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므로 68%는 적합에 해당돼.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검사 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부분이야. 검사 현장에서 검사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모호했던 기준들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다룰 거야. 먼저 소화기 관련 검사 업무 안내야. 2024년 12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된 내용이니 잘 알아둬야 해. 네 선배님, 소화기가 승용차에도 의무화된다고 들었는데 검사 시 처리 기준이 헷갈렸습니다. 맞아. 이제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해. 승용차까지 의무화되는군요. 그럼 소화기가 없으면 바로 부적합인가요? 그게 중요해. 비록 의무화되었지만 아직 부적합 대상은 아니야. 시정권고 판정을 내리고 안내해야 해. 그리고 이 기준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되거나 소유권 변동이 있는 차량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해. 소화기는 5인승 이상 승용차 등은 1개 이상, 승차 정원 16에서 35인 수납차는 2개 이상, 2층 수납차는 3개 이상 설치해야 해. 정리하면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되거나 소유권 변동이 있는 차량 중 소화기가 없거나 부족하면 시정권고를 내리고 꼭 설치하도록 안내해야겠네요. 다음은 운행 기록 장치와 속도 제한 장치 부적합 기준 변경이야. 과거에 헷갈렸던 부분이 명확해졌어. 네 선배님, 미설치와 작동 불량의 차이가 어려웠습니다. 맞아. 기존엔 모두 부적합이었지만 2025년 1월 2일부터 운행 기록 장치는 미설치만 부적합, 작동 상태 불량은 시정권고야. 설치는 되어 있는데 고장 난 건 시정권고이고 아예 없어야 부적합이 되는 거군요. 정확해. 속도 제한 장치는 기존처럼 미설치나 설치 불량이면 부적합이고 둘의 기준이 다르니 헷갈리지 않게 잘 확인해야 해. 다음은 자동차 번호판 봉인 규정 삭제야. 우리 검사 업무가 좀 더 간소화되는 변화지. 봉인이 없으면 부적합 아니었나요? 기존엔 부적합이었지만 2025년 2월 20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서 봉인 규정이 삭제되면서 검사 항목에서 제외됐어. 이륜차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제 봉인이 없어도 부적합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봉인 규정은 삭제됐지만 번호판의 식별 불가, 훼손, 변조 등 다른 부적합 항목들은 여전히 유효하니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해. 다음은 전자제어 장치 진단 생략 기준 명확화야. 우리 검사원들의 책임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지. 네 선배님, 요즘 차는 전자장치가 많아서 진단이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맞아. 2025년 4월 1일부터는 진단기를 시도했는데도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어. 시도조차 않고 임의로 생략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무조건 진단기를 연결해서 시도해봐야 하는군요. 정확해. 우리가 사용하는 진단기는 원동기, CC, 에어백 등 다양한 센서 진단이 가능해야 하니 장비 갖추고 실제로 진단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야. 그럼 또 퀴즈로 마지막 확인을 해볼까? 8번째 문제야. 5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고 소화기가 없으면 검사 시에는 시정권고 처리해야 한다. 맞으면 U, 틀리면 X. 정답은? 정답은 O입니다. 맞아.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가 발생했지만 부적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시정권고 처리해야 해. 9번째 문제. 운행 기록 장치는 2025년 1월 2일부터 작동 상태가 불량해도 미설치와 동일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맞으면 U, 틀리면 X.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정답. 운행 기록 장치는 미설치 시에만 부적합이며 작동 상태 불량은 시정권고 판정으로 개정되었어. 마지막 문제야. 전자장치 진단은 앞으로 진단기를 연결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생략해도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맞으면 U, 틀리면 X.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이야. 진단 시도 없이 임의로 생략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진단을 시도해야 해. 선배님,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고 세밀하게 변하는 부분들이 많네요. 그래. 우리 검사원들이 이 변화들을 정확히 알고 적용해야만 자동차 검사 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야. 맞습니다. 저의 꼼꼼한 검사 하나하나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깨끗한 환경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뿌듯합니다. 바로 그거야. 우리는 단순히 차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 네.
앞으로도 선배님처럼 최고의 검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